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간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으세요, 요새? 저는 이제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주무셔도 됩니다 했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잠 못 주무셨죠? 눈이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님도.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새벽 3시 새벽 상황이더라고요. 3시.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를 켰는데 아니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너무 자주 가는 법원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커버하는 관할이 되게 주요지들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공간인데 거기가 다 부서져 있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랑 좀 다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교적 좀 접근성이 대단히 넓고 들어가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근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너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바로 법원 왼쪽으로 하면 검찰 그리고 건물도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건너서 쭉 직진하다 보면 바로 있고 그 앞에 마포경찰서 있고 이렇잖아요. 네, 바로 또 맞은편에 경찰서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좀 너무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네, 자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저는 진짜 그 외국에서나 보는 그런 난동 난입 사건이 사실 우리가 해외 언론에서는 종종 보긴 했어요. 미국 또 유럽 이런 데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법원을 향해서 이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폭도의 법원 난입이고 이제 난동인데요. 네. 이 폭도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 그 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니까 그걸 다 전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과로서 야 이렇게 그냥 힘 있으면 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또 심지어 밀고 들어가라는 것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세력들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민들이긴 하나 폭도인데 이 폭도들이 갑자기 영장 발부 소식이 전달되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정말 전쟁 같은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법원에다가. 그래서 그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그 새벽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침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0년 법관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인데 화면으로 보고 왔던 것보다 10배에서 20배가 더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 JTBC 그 영상을 보니까 아예 폭도들이 판사실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는 모든 재판 기록과 또 판사들의 그 근무지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록물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 완전히 법원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119 내란이다. 그래서 1차 내란은 윤석열의 군을 동원한 1차 내란이 12.3 내란이고 2차 내란은 103 내란이다. 이건 경호처를 동원한 내란이고 어제 3차 내란은 폭도들을 이용한 3차 내란이었다. 전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1차 내란, 2차 내란, 3차 내란, 119 내란이다. 119 내란입니다. 119 3차 내란이다. 역시 드림연구소 훌륭합니다. 딱 정리가 되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가는 저도 사실은 서부지방법원 그 형사사건 취재할 게 있어서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진입이 쉽고 들어가서 근데 사실 판사를 제가 누구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깔아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이유가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 거예요. 아니 법원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법이 무너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 극우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은요. 그래? 판사도 불법을 하는데 우리가 왜 불법을 못하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결은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법원이 틀렸다고 하니까 바로 잡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길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쓴 표현처럼 확신범들인 거예요. 내가 맞는 길.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냥 기초 중에 기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구나 사회적 갈등이 있죠. 그거를 풀어내야 되고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기에 수긍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틀렸다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지지했던 정치인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 거짓이고 수사권도 없는데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대단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법률 절차가 낯선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이거 때려잡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의도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윤상현 의원 그 케이스에서 보듯이 지금도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파를 뛰어넘은 겁니다. 개인 사법부를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냥 큰 혼란 속으로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걸 자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도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내립니까?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제일 기가 막혔던 게 평화적으로 해. 그 메시지를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란 수계 출신인데.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 뻔뻔하고 낯이 두껍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따위야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는 관심 없고 잘하고 있네. 근데 평화적으로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일종의 이제 조롱성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관저에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끝까지 싸울 테니까 열심히 싸우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진짜 싸움을 벌렸죠. 폭도들이. 이제 와서 평화를 운운합니까? 이거는 정신분열적 증상인 거지. 좌뇌 우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 모순적인 발언을 어떻게 동시에 냅니까? 정말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어쨌든 수계 윤석열이 진두지휘하고 맞습니다. 있는 양상인 거다. 그리고 감옥 가서도 똑같은 지금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그리고 길바닥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그 행동대장으로서 맞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윤상현,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네.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외곽부대로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오늘 뭐 조선일보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물론 겉으로는 폭력은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뭐 틀렸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아주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맞습니다. 건데요. 끊임없이 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전직 검사, 검찰총장 출신인 아직은 현직 대통령. 오늘도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조사 안 나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법이라는 게 한자로는 갈 것자에다가 물수자 그 삼수변을 쓰기 때문에 네.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피의자는 그동안의 법을 활용해서 사실상 본인의 권력을 만들어 왔던 그런 정치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검찰 정치를 이제 이룩해낸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수사를 받을 범죄자의 위치에 놓이니까 모든 법의 흐름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법원에다가 꼬투리 잡아서 신청한 게 벌써 11전 11패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구속적부심까지 하면 12전 12패가 아주 유력시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법을 안다는 사람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더더욱 그 법치를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은 그거 왜 할까요? 결국에는 법으로 싸우지 않고 힘으로 싸우겠다. 정치 투쟁으로 이 법을 이겨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정치인도 이런 식의 난동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평생을 검찰총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신구속하고 죄를 물으려고 했던 검찰총장이 양심이 있냐. 아니, 자기가 했던 거랑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윤석열 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피의자 같은 이런 난동 피의자를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이 넘어가 줬을까요? 넘어가 줬을까요?
완전히 강압적으로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동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내란 DNA를 갖고 있고 내란범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법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연히 후속 절차 안 지키는 게 윤석열 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정치권도 우리 시민사회도 윤석열이 법을 지킬 거야라는 그게 저는 망상으로 봐요. 그 망상이고 윤석열은 법을 더 이상 안 그런 지킨다. 기대는 하지 마. 망상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킨다라는 전제 위에 그럼 법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윤석열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내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다. 그렇죠. 오로지 진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관점을 다 쏟아야 되고요.